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아꼈다는 사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주가 조작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의혹 제기가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수상한 점은 있습니다.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가 언급된 건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여사가 입국했습니다. 16일에는 대통령 부부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며 특징주로 삼부토건이 언급되더니 22일에는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며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당시에도 삼부토건이 사업에 낄 역량이 안 된다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어쨌든 1,000원대였던 주가는 2달 만에 5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900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만약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이 주가 조작과 연루됐다는 게 앞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가 사업을 이용한 국정농단이 됩니다. 야당은 이걸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특검론이 나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억 원대 차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요.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들으셨다시피 1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민주당에선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까 우리가 봤던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갑자기 부실 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인데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권력으로 껴 들어간 거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새롭진 않습니다.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관저 이전 의혹을 우리가 다뤘을 때 21g이라는 업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그 업체가 그 관저 이전 그 수주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결국 살펴보니 21g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다는 게 밝혀졌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역시 삼부토건 역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 이른바 멋진 해병 카톡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부 체크라고 말을 했던 것, 거기서 이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21g 그 업체의 선정 의혹이 있을 때도 당시 그 선정에 관여했던 김호진 전 총무비서관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해서 그 멋진 해병 그 카톡방 당사자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그 3부라는 이야기는 삼부토건이 아니다. 골프 라운딩 시간 그 1부, 2부, 3부 그 3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 결국 뭔가 그녀를 영부인을 둘러싼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민간인이 먼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그 순방 가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어떻게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정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점에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5월 13일쯤에 이미 언론 기사에는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간다, G7에 참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흘러나가는 곳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반 언론이나 또는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MOU 체결한다 이런 부분까지 누가 어떻게 알게 되는 부분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다 고려해서 조금 더 드러났을 때 민주당에서 공세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너무 성급해서 일반적으로 결론 내리는 건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성급한 상황이다. 2023년 5월 14일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3부 체크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인사에 따르면 3부 토건과 관련된 대화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5월 16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을 합니다. 각자 접견을 하고요. 닷새 뒤에는 대통령이 G7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5월 22일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7월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7월 17일 3부 토건의 주가가 정점을 찍습니다. 5,5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3부 토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3부 토건은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긴 위원님, 이렇게 금감위원장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은 인정을 했어요. 누가 받는지 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요. 네. 이익을 봤다면 누군가는 또 손실을 크게 봤을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 영업 손실이 명확했었던 기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약 78억, 2021년에는 44억, 2022년에는 808억, 2023년에는 782억, 작년에 이제 3분기 누적 영업 손실액이 677억에 달하는 정말 부실한 기업이었었고,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3부 토건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해외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한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한데, 누가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일단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 3부 토건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부 토건의 사실 창업주라고 하는 분이 조남욱 회장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모기업입니다. 창업주 조남욱 씨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중매를 서준 사람입니다. 네.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3부 토건의 이 창업주 조남욱 회장이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누가 봐줬냐, 바로 정상명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3부 토건의 고문 변호사이자 현재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예, 전직 검찰총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주례를 받으면서도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3부 토건의 고위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의 일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영업 손실이 대단했었고, 해외 사업 수주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었고, 그리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의견을 받을 정도로 부실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혼자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기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끌어줬겠죠.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 3부 토건이 물론 중간에 대주주가 바뀌기도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실질적인 소유주 혹은 오너가 누구냐인 것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또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 같죠? 예, 지금은 이제 대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DYD라는 곳인데 약 3%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90% 이상이 사실 소액 주주이거든요. 주주가 많이 바뀌었지만 창업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 조사와 향후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멋쟁 해병 단톡방. 이건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난해 JTBC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단톡방의 내용인데 3부 체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인 이종호 씨가 시점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하기 하루 전이고 김 여사가 접견하기 이틀 전인 상황에서 외교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라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하면 잘 관계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김건희의 모친 등 그쪽의 주식 계좌를 다 관리하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종호가 민간인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종호한테 주식을 맡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종호 씨는 아마 이 3부라는 거를 골프장 3부 부킹에 관련된 거다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했지만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종호 이 얘기를 나눈 멋쟁 해병에 들어가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분이 그냥 카톡만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김규현은 이쪽 사람들과 같이 골프장을, 지역 골프장, 포항 거기 골프장을 여러 차례 가면서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얘기를 주고받는 주요 소재가 주식이었고 3부였다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예. 따라서 이종호가 얘기한 이 3부는 3부 토건일 가능성이 크고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검에서 밝힐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종호 씨가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이종호 씨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의심할 만하다라는 것이 김보엽 위원의 생각이시고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씨와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다. 제가 앞서는 이제 단톡방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부정확하고요. 이게 정확합니다. 단톡방 멤버들이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다. 뭐 개인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직접 만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왔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김 여사와 삼부 토건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저 단톡방 안에 있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삼부토건 쪽 오너들하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그리고 뭐 무슨 스님 그리고 무슨 뭐 다른 회사 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한 통 속으로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그들의 일을 봐주는 사람, 그들의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예. 지난해 민주당에서는 한국거래소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금감원 조사도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가 나온 것은 없고 100억 원대만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구심은 짙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 간담회 때 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11월 28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월 2일에는 명태균 황금폰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황금폰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사실 그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든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결국 이걸 막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명백한 이 논리 구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민주당이 뭔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계속했기 때문에 뭐 예산안을 막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나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뭐 주가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 기업 사냥꾼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껍데기라고 합니다. 쉘 조개 껍데기를 사들인 다음에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그걸 또 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를 그 껍데기 안에 넣어서 아주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그 주가 조작 세력으로 뭔가 개입되는 그거를 삼부토건이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저는 그 회사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블랙펄이에요. 진주네요. 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과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만 국한될 것인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특검법을 꼭 해서 밝혀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라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네요.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잇따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삼부 토건가는 가족이라는 김건희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만이 정답입니다. 예. 자, 특검만이 정답이다라는데 앞서 이제 김윤영 의원은 아직 성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금감원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느냐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죠. 금감원은 지금 6개월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100억대 시세 차이는 있다고 했는 걸 보면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보면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 6개월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보통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복잡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을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는 좀 훨씬 더 길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최근에 가장 불거졌던 통신사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7개월 넘게 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입증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시세 차익인지 주가 조작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고 또 더 나가서 불공정 거래라고 했었을 때 그 불공정 거래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또다시 또 어쩌면 특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막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에는 수사 체계가 있고 정부 체계가 있는 건데 특검이라는 특별한 조치, 말 그대로 특별검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체계를 흔들 수도 있고 국가 시스템 체계를 어찌 보면 부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막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선 계속 제기를 했고 하지만 특검이 실제로 현 정부에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금감원의 조사 과정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2023년 5월 달에 이제 그 해당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원래 같았으면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최대 짧게는 6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짧게는 3개월 안 다시 검찰에 넘겨서 혐의점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약 한 7개월 정도가 더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금감원 차원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에서 알아서 인지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감원이 들고 있다면 정말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반드시 관철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금감원이 조사를 오래 끌면서 뭉개고 있는지 검찰이 그 사건 제발 우리한테 미루지 마, 넘기지 마라고 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본세가 참 희한합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이 보도됐다.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예. 부인하기 어렵다도 아니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맞다.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하면서 조사를 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맞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복현 위원장이 부인하고 싶은데 이거 증거가 나왔으니 부인할 수가 없네. 예. 이런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 게 좀 느껴졌고요.
이게 시세 차익인지 주가 조작인지는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 주식 관련된 방송 이름이 3%입니다. 3%. 왜 3%냐면 주식시장 주가 이 투자를 하면서 3%의 수익만 거두더라도 잘하는 거다. 예.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이 있는 건데 5배가 넘었다는 건 50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보를 듣고 조작하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는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3프로 더- TV 말씀하신 거예요? 예? 3프로 TV?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오대영 하나- 라이브에서 왜 3프로 TV를 홍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 또 JTBC에 그 프로에 출연했던 분이 아, 예, 앵커를 예. 하는 분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출연하고 있고 예. 검찰이 만약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삼부토건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었을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세력들한테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검찰이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를 줘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검찰이 지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답은 특검입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예.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청취위원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발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이 보도가 됐다. 뭐 보도된 거 사실이죠. 근데 일부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표현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어떤 사실관계 팩트 확인을 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애둘러서 설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저는 한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표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서 좀 곤혹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내용을 주장하고 밝히지 않았으면은 과연 이복현 위원장이 이 정도의 발언도 했을까? 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밝혀지니까 겨우겨우 이 정도 발언을 겨우 한 거잖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뭔가 원래 이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 수사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뭔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복현 금감원장 끝까지 뭔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의 뭐 인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창원지검도 뭔가 언론의 이슈가 집중될 때만 뭔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김건희 여사 쏙 빠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쏙 빠져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의 수사기관들이 뭔가 이 담당해야 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이 국가가 정해놓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부실함이 드러나고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특검의 시간은 이미 다가왔음에도 국힘이 뭔가 이걸 막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삼부토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줄곧 있어 왔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고 저희가 이렇게 다룹니다만 정말로 이걸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큰 금액적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어지는 발언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부토건은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특정 팩트 하나가 무엇인가라는 또 해석도 이어붙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재건 테마주로 분류되는 그 과정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이 미리 빠짐으로써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닌가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저는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 원장이라면 정확하게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표현하고 저희가 조사해보겠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 보도가 됐는데 난 이렇게 판단한다.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한동훈 대표만큼이나 검사실에 아꼈던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삼부토건 측에서는 윤석열 검사한테 27차례나 명절 선물을 보내기도 했었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다 콘텐츠가 첫 전시회를 했었을 때 화환도 보내고 후원도 했었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랑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관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 원장이 마치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좀 익혀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위는 정확하게 금감원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주주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지금 삼부토건이거든요. 지금 그 주주분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언론인 출신의 김보엽 위원님. 이런 표현. 삼부토건은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의 발언. 언론이 보도를 안 했으면 중요 사건으로 안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나는 그냥 묻어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 이런 속내가 익히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다. 그 대목에 의해서 이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숫자로 이만큼의 이상 거래가 있었고 예.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누구이고 우리가 밝힌 건 여기까지니까 검찰 당신들이 이게 주가 조작인지 여기에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가 돼 있는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넘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원래 금감원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계속 6개월째 쥐고 있잖아요. 그러는 게 금감원장이 자의적으로 이거 검찰 넘어가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검찰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일단은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검찰에 또 선배들이 수두룩할 거 아닙니까? 소통을 하면서 야, 그 사건 우리한테 넘기지 마. 우리한테 넘기는 순간 끝장나라는 경고를 받고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 사실 그 이복현 금감원장으로 지명될 때 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이유가 금융수사 잘한다였어요. 금융수사의 전문가다. 잘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을 안 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팩트 하나가 무슨 부실 기업이 갑자기 재건 사업에 들어갔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건 인정 안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금감원장은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는 다 연관성을 아직 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부실 기업이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의혹인데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는 의지가 보이기 예. 때문에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정도로만 그게 있다는 팩트 하나만 인정한 겁니다. 그 하나만 인정했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의혹투성이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감원에게 이걸 맡겨도 되겠는가? 저희는 여전히 이 금감원에 대한 불신,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필요성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기인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 언급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언급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언급은 저도 좀 의문 있는 부분이 많고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건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확한 지금 수사 결과 안 드러난 상태에서 언급을 하면 또다시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사를 더 촉구, 수사를 빨리 촉구하는 점까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특검이 됐던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이복현 원장이 얘기하는 일부 관계자들은 지금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하여 멋쟁 해병 방에서도 삼부를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방에 관여한 자들은 삼부토건의 계좌가 주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본인 이름이 아니면 이종호는 김건희 이름이 아니면 다른 사람 차명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어디에 꽂아준 건 없는가?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딱 드러난 일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의혹이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해야죠. 예, 근데 그게 금감원에선 사실 하기는 벅찬 일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검 얘기가 지금 검찰은 나오죠. 안 하니까. 예. 그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명태균 관련 게이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건데 추가적으로 꼼꼼히 보면서 혹시나 자기가 놓치고 있던 건 없었을까 이렇게 체크까지 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나중에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만약에 금감원이나 아니면 명태균 씨 관련 조사 창원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그렇다면 전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수사도가 받지 않고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이 몸통 주력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주가 조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나오기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른거린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삼부토건의 의혹이 커지고 있고요.